당신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습니까?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그렇게 30년, 40년을 살아온 당신.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67세 김성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노후 자금 모으느라 제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맛있는 음식 한 번 먹어보고 싶어도, 여행 한 번 가보고 싶어도 돈이 아깝다 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통장에는 돈이 있는데 정작 그 돈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은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했고, 나이 들어서는 몸이 안 되어서 못하고, 도대체 언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도 이런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으시죠?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노인 정신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의 책 60세의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나이 들며 멋지게, 행복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살려면 꼭 필요한 60세가 넘으면 가차없이 바꿔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늙어서 행복해야 진짜 성공한 삶입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제 60세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것인지 불행하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입니다. 모두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언젠가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이니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일 때 학교를 다니며 어른이 될 준비를 하듯이 멋진 노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중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참고 억누르기만 했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도전하고 즐기는 삶을 거침없이 살아가야 하는데 주변 눈치만 보며 매일 똑같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사세요.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두 가지 길. 우리는 나의 체형, 성격, 사고방식, 생활환경, 직업, 가족 구성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사실만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죽음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길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평생 만족스럽게 잘 살았다라고 웃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련 가득한 길입니다. 과거에 했던 선택을 후회하고 삶이 끝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탄 속에 눈을 감는 길입니다. 당신이라면 둘 중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답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만족스럽게 생을 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거듭해도 답은 하나뿐입니다. 늙어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말년과 괴로운 말년을 나누는 기준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5가지.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1000여 명의 환자를 돌본 한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대부분 이 5가지를 끔찍하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그들을 웃게 만들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좋은 아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더 자주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일하느라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거뒀으니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은 공허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직원이었지만 집에서는 얼굴만 아는 아버지였어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눈 기억도 별로 없네요. 여유로운 휴식이나 여행 등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 살아가면서 좋고 싫은 감정이나 기쁘고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 걱정돼서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감정을 숨기는 건 불행의 시작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을 다 표현하지 못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 이런 말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그때그때 표현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친구를 그리워합니다.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했거나 아픔을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얼굴이 기억 속에 뚜렷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자주 만났는데 나이 들면서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안 했어요. 이제 와서 연락하자니 민망하고 외로움이 밀려올 때 진짜 그립더라고요. 다섯 번째,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걸 깨닫습니다. 행복하게 할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하고 행복한 태도를 골라서 선택해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을 더 소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익숙한 것들에 대해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고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신가요? 60세부터 달라져야 하는 이유. 60세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마인드 리셋입니다. 50대까지의 바쁜 마음가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인드셋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워도 된다는 뜻이고 마음가짐을 바꾸면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남은 인생은 분명 더 알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다 70대에 들어서면 더욱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그것이 뒤에 이어질 80대, 90대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입니다. 사회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틀어박혀 책이나 신문만 읽지 말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동년배들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모여서 영화나 연극을 본 후 감상을 나누는 것은 어떤가요? 적극적인 사회 활동으로 뇌를 자극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자연의 이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80대 후반에 들어서면 누구나 눈에 띄게 근육량이 줄고 적지 않은 사람이 치매 증상을 보입니다. 그쯤 되면 아무리 힘을 내려고 노력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기다린다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환점은 60대가 된 바로 지금입니다. 60세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70대에 자유분방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80대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량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정년 후인 60대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남은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60세부터 바꿔야 할 3가지 핵심 마인드셋. 첫 번째 변화, 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세요. 돈은 쓸 때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의료 현장에 몸담으며 6,000명 이상의 고령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늙어가다가 어느 날부터는 잘 걷지 못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워 지내는 날이 옵니다. 치매에 걸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돈을 쓰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경제관념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을 샀다면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자녀 교육비도 들어가는 데다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야 하니 되도록 아끼고 절약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창 일하고 재산을 쌓을 나이에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독립해서 생활비도 줄어들고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절약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아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거나 치매에 걸려버립니다. 그때부터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 끼를 하는 일조차 버거워집니다. 이렇게 치매나 노환이 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해질 것 같지만 사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어서 매달 들어가는 요양원비, 간병비는 연금으로 그럭저럭 충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제야 많은 이들이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내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걸.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까? 참으며 흘려보낸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다.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지만 그렇다고 젊음과 건강이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0대의 마인드 리셋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가짐을 고쳐봅시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박영수님은 평생 절약하며 사셨습니다. 자식들 교육비, 결혼 비용, 노후 자금, 모든 것을 위해 자신은 늘 뒤로 밀어두셨죠. 박 씨는 젊을 때부터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키셨죠. 점심은 컵라면으로 때우고 옷은 몇 년씩 입고 다니셨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야 하고 결혼시켜야 하고 내가 먹고 입는 건 나중에 생각하자. 그렇게 30년을 버티셨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결혼하고 나서야 조금 여유가 생겼지만 여전히 아끼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셨어요. 이제는 노후 자금을 모아야지.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73세 되던 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병실에서 박 씨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외식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내와 함께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라도 한 번 해볼 걸. 여행도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걸을 수도 없게 되었네요. 통장에는 몇억 원이 있는데 정작 그 돈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은 이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박 씨의 통장에는 정말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돈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은 이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보였나 봐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돈은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에 두고 자유롭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써야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비싼 물건을 큰 고민 없이 통 크게 구매하는 고객에게 더 정중히 응대합니다. 집에서는 자식이나 손주에게 용돈을 많이 내줄수록 좋은 부모이자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대접을 받습니다.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때때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님이 왕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돈을 적절히 잘 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모으고 쌓아두기만 하는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남긴 거액의 유산은 결국 죽은 뒤 자식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만 일으킬 것입니다. 유산이 없다면 다툼이 생길 일도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손과 친지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지라고 말하며 평화롭고 조용하게 추모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말하건대 그동안 모은 돈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쓰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 끼를 해보세요. 평생 집에서만 먹던 식사, 이제는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사람과 함께 드셔보세요.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떠나보세요. 나중에 하며 미뤄왔던 그 여행, 지금이 바로 그 나중에입니다. 좋은 옷 한 벌, 좋은 신발 한 켤레를 사보세요. 몇 년씩 같은 옷을 입고 다니셨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투자해보세요. 취미 생활에 과감히 투자하세요. 그림을 배우고 싶으셨다면 화구를, 음악을 하고 싶으셨다면 악기를 사보세요. 시간이 흐르면 남는 것은 추억뿐입니다. 죽기 전에 맛있는 음식이나 실컷 먹어볼 걸.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퇴직금으로 스포츠카나 살 걸 등과 같은 후회를 남기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하세요. 지금까지 유지했던 절약 정신은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돈은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에 두고 자유롭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쓰지도 않을 돈을 열심히 모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모으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오히려 집착을 불러일으켜 불행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60대가 지금과 다른 태도로 더 많이 소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랜 시간 일하며 적지 않은 재산을 쌓은 이들이 소비를 늘린다면 시장 경제는 활기를 띨 것이고 경기 상승까지 뒤따를 것입니다. 60대 이상 중장년층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컴퓨터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적합한 집을 짓고자 할 것입니다.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당연히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서비스와 상품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를 먹을수록 적극적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 자식으로부터 독립하세요.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지, 재산을 많이 남겨줘야지라고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러려면 서로 다투지 말고 잘 지내야 해라는 생각도 고이 접어두세요.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종속당하게 됩니다.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해하다가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 오신 68세 최영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두 아들과 한 딸을 두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자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셨죠.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들 교육비를 댔고 결혼할 때도 집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4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취업을 못했어요. 몇 번 직장을 다녔지만 적응을 못하고 그만뒀죠. 지금은 집에서 게임만 하며 지냅니다. 둘째 딸은 이혼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육비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에요.
셋째 아들은 그나마 직장은 다니지만 사업 실패로 빚이 많습니다. 최 씨는 이런 자식들을 보며 자신이 계속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선생님, 첫째는 취업이 안 되니까 용돈을 줘야 하고, 둘째는 아이들 키우느라 힘드니까 생활비를 지원해야 하고, 셋째는 빚 때문에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하고, 제가 계속 일해야 할까요? 최 씨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모두 자식들에게 쏟아붓고 계셨습니다. 최영희님, 잠깐만요. 자식들이 몇 살인가요? 첫째가 42살, 둘째가 39살, 셋째가 36살이에요. 그럼 모두 성인이네요. 성인이 된 자식의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최 씨는 잠시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저는 최영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절대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랜 세월 성실히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세금으로 사회는 안전망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집안 사정이라면서 자식을 위해 무리하게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쓰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나 몰라라 하며 자식에게 쓰는 마음까지 걷어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결과적으로 자식을 자립하도록 이끌 수 있고, 훗날 나이든 자식이 늙고 병든 당신을 돌보며 함께 불행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은 거액의 유산보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몇 개월 후 최영희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오히려 자식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첫째가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고, 둘째도 정부 지원을 받아 아이들을 돌보면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셋째도 빚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셨길래요? 그냥 너희들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해라.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겠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부모 또한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독립은 정서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해 오로지 본인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적당히 선을 긋고 당신의 재산과 시간은 오로지 당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70대가 된 한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젊을 때는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고 보니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더라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분은 자식들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만의 취미를 찾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변화, 건강에 대한 강박을 버리세요. 오랜 세월 노인 의료 현장에 몸담아온 의사로서 60세에 반드시 마인드 리셋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질병과 건강입니다. 건강 문제에 관해서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착실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는 의사소견을 들으면 어떻게든 정상 범위 내로 돌려놓으려 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발견되면 무조건 바로 치료받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나타나는 횟수도 점점 늘고 철마다 자잘한 질병을 앓고 지나갑니다. 이런 현상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몸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진료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이정희님은 하루에 15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압약 3종류, 당뇨약 2종류, 콜레스테롤약 2종류, 위장약 2종류, 수면제, 진통제, 변비약, 어지럼증약, 우울증약, 그리고 각종 영양제까지. 선생님, 요즘 자꾸 머리가 멍하고 기력이 없어요. 또 어떤 약을 더 먹어야 할까요? 저는 이 씨의 약을 하나씩 점검해 봤습니다. 정말 필요한 약은 3-4가지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비슷한 효능의 약들이거나 굳이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약들이었습니다. 이정희님, 약을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선생님. 몸에 이상이 있으면 약을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설득해서 약을 절반으로 줄였더니 오히려 이 씨의 컨디션이 좋아지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약을 줄였는데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어요. 머리도 맑아지고요. 이것이 바로 다약제 복용의 함정입니다. 다약제 복용이란 5에서 10종류 이상의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오늘날 고령화 시대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하게 살고자 여러 약을 챙기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60대부터는 병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공존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각종 건강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간 오히려 부작용으로 권태감에 빠지거나 종일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그 현상을 겪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각종 수치나 건강검진에 집착할 필요 없이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만난 건강한 고령자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김남식님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지만 매일 산책을 하시고 친구들과 바둑을 두십니다. 약은 최소한만 드시면서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입니다. 선생님, 숫자에 매달리지 말고 몸이 말하는 걸 들어야 해요. 컨디션이 좋으면 조금 더 활동하고 안 좋으면 쉬면 되는 거죠. 82세 박복자님은 무릎 관절염이 있지만 여전히 텃밭을 가꾸며 지내십니다. 아픈 것도 내 몸의 일부예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함께 살아갈 수는 있어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두 가지 병이나 증상을 안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심각한 병이 아니면 약을 한 움큼씩 먹어가며 고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금 몸 상태가 괜찮은지,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지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약은 통증이 심하고 괴로워지는 그때 복용하면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겠다고 미리 이런저런 약을 몽땅 처방받아 남용하다가는 오히려 몸 상태가 악화되고 인지 기능까지 떨어지는 다약제 복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행복한 70대, 80대를 위한 준비. 60대의 마인드셋의 7계명.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한 고령자가 되기 위한 60대의 마인드셋을 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이기고 지는 일에 연연하지 말자. 나이가 들면 승부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남보다 앞서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해보기 전에 미리 판단하지 말자. 나이가 들어서 무슨 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셋째,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이 나이에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다섯째, 남과 비교하지 말자.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여섯째, 답은 스스로 찾자. 남의 조언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세요. 일곱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 이제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당신의 행동이 바뀌고, 이어 습관이 바뀌고, 결국 당신의 운명까지 달라질 것입니다. 나이 먹고 뒤늦게 후회하는 6가지. 지금까지 고령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노년에 들어서 과거의 삶을 후회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다르게 살 것이라는 이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어 후회하는 것은 대부분 아래 6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기만 했어요. 둘째,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나이 들어서는 몸이 안 되어서 못하고. 셋째, 개성을 억누르며 남에게 맞추려고 했다. 평생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넷째, 주변에 적극적으로 생각을 표현하지 못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기만 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다섯째, 돈 걱정만 하며 살았다. 평생 돈 모으는 것만 생각했는데 정작 쓸 때가 되니 몸이 따라주지 않네요. 여섯째, 의사의 말을 과하게 믿고 따랐다. 건강검진 결과에만 매달려서 정작 삶의 질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듣다 보니 가슴 뜨끔한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위 6가지를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뒤집어 말하면 지금부터 반대로 살면 후회할 일이 적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6가지를 아울러 정리하면 남의 눈치만 보지 말고 내 개성을 드러내며 원하는 대로 과감하게 사는 것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당장 마인드를 리셋하고 지금부터 후회 없는 인생을 삽시다. 60대부터 남은 인생은 모두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70대 노신사가 한 분 계십니다. 자주 가는 동네 카페에서 뵙는 분인데 늘 테이블 한쪽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십니다. 주름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얼굴과 단정하게 빗어넘긴 멋진 백발. 희끗한 수염, 몸에 잘 맞는 재킷의 선에서 여유가 느껴집니다. 편안하고 느긋해 보입니다. 아마 그 카페는 그분의 오랜 단골집일 것이고 늘 그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을 것입니다. 여유롭게 커피와 안주를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혼자 오시는 걸 자주 봤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외롭긴요. 요즘 인생을 즐기느라 지루할 틈이 없네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지나가지요. 어떻게 그렇게 바쁘게 지내세요? 바쁘다기보다는 매일 할 일이 있어서 좋아요. 오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이렇게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사람들 구경을 해요. 저녁에는 집에서 일기를 쓰고요. 주말에는 작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찾아다니죠. 혼자서도 그렇게 즐겁게 지내실 수 있나요? 젊을 때는 돈 벌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분의 표정에서 진정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가끔 외로우실 때도 있지 않나요?
물론 있죠.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은 괴롭지만 고독은 평화로워요. 나이 들어서는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해요. 이토록 알차고 부지런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즐거운 일, 좋아하는 일을 찾아 꾸준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여행을 즐기는 모습도 동경스럽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차를 타고 지방에 갈 일이 생겨도 바쁜 일정에 쫓겨 좀처럼 창밖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된 여행객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열차 한쪽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그런 모습에서도 여유가 느껴집니다. 늙어가는 것이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한 해 한 해 나이 먹는 것은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나에게 잘 어울리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서 비로소 진짜 의미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도 누군가의 동경을 받는 멋진 70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것들. 첫째, 나만의 취미를 만드세요. 80대에 새로운 취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60세에서 70대 사이에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취미와 나만의 세계를 넓고 탄탄하게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80대를 보면 대부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나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 오랜 취미나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외출하거나 사람 만나는 일도 꺼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하루는 여유롭고 느긋하게 흘러갑니다. 그들에게 요즘 사는 게 어떤지 물으면 인생을 즐기느라 지루할 틈이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노년에 즐길 취미를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연 관람, 전시회 감상하며 문화생활을 통해 감성을 풍부하게 하세요. 바둑이나 장기두기는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취미입니다. 시쓰기, 그림 그리기와 같은 창작 활동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사진 촬영으로 일상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록해 보세요. 여행을 하며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 보세요. 정원을 가꾸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60대에 생긴 취미는 평생 취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세요. 어떤 대인관계든 서로 사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빈틈이 있어야 사람이 다가옵니다. 바늘로 이마를 찔러서 피도 안 날 것 같은 사람에게는 곁에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사람이 붙지 않으면 소통을 못하고 갈수록 불통이 되기 쉽습니다. 나에게 너무 엄격하면 그것이 자기 괴로움이 됩니다. 세상에 완벽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는 자신에게 조금 너그러워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난 75세 정학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씨은 은퇴 후 집에만 계시다가 우울증이 왔었어요. 자식들은 모두 바쁘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져서 외로우셨죠.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나가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노래냐며 망설이셨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해 보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같이 노래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이야기도 비슷하니까 금세 친해졌어요. 지금은 노래교실 회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계시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60대부터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관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살아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여기와 지금입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잠이 들면 다음 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가끔 집 밖에 나가 산책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노년이 되면 위를 바라보기보다는 아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제가 상담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없는 것만 보였는데 나이 들고 나니 있는 것이 보여요. 건강한 몸, 따뜻한 집, 하루 세끼 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현재 65세 이상을 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딱 잘라 나누는 듯한 어감이 왠지 언짢고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들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일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밝고 희망찬 새 표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령자에서 나이가 많음을 뜻하는 고자를 행복을 의미하는 행자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글자 하나만 바꾸었을 뿐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나이에 이른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65세가 넘어도 즐거운 일상을 보내며 매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고령자라는 딱딱하고 건조한 표현 대신 행복한 고령자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한 단어만 더 했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노년에 대한 희망도 느껴지지 않나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면 참고 또 참는 나이만 많은 그냥 고령자가 아니라 행복한 고령자가 되어야 합니다. 70대,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시기. 나이가 들면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같은 일을 해도 전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은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중간에 쉬어가더라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움직이면 피곤해지고 몸에 부담도 될 테니 애쓰지 말고 그만두자고 생각하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덩달아 의욕도 떨어집니다. 당장 몸은 편안하고 쉬는 기분이 들겠지만 그렇게 손을 놓기에 60대는 아직 젊습니다. 7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는 노화에 맞서 싸우며 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를 잘 넘기고 건강을 유지한 채로 80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늙어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키는 일만 천천히 하며 느긋하게 즐기는 것은 80대 후반에 해도 충분합니다. 몸 편히 지내는 것은 그때에도 늦지 않습니다. 60대부터 귀찮고 피곤하다고 이런저런 일에서 손을 떼면 80대의 잔존 기능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즐겁게 살고자 하는 의욕 자체를 잃게 됩니다. 독서나 정원 가꾸기처럼 가벼운 취미도 10년 이상 멀리하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제가 30년간 의료 현장에서 만난 분들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는 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89세로 돌아가신 한 환자분은 마지막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그렇게 돈만 모았을까?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나이 들어서는 몸이 안 되어서 못하고, 도대체 언제 내 인생을 살았나? 아내와 함께 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분의 통장에는 수십억 원이 있었지만, 정작 행복한 기억은 별로 없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만족과 감사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91세로 돌아가신 또 다른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재미있게 살았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해봤고,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네. 고마운 일이 참 많았어. 그분은 경제적으로 특별히 여유로우신 분은 아니었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활동적으로 사셨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여행을 다니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즐겁게 지내셨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한 줄 알고 추억 속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후회하곤 합니다. 하지만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내 가슴에 담겨 있습니다. 노후가 불행한 사람들은 들어온 것을 움켜쥐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나이 들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정말 후회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에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만들고 평소에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도 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관대했다면 이제는 나한테도 관대해야 됩니다. 노후에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재미있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쌓여서 진짜 재미있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깨우침을 얻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나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마음껏 누리라는 말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두렵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절대 구할 수 없는 것이 노년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세상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고의 행복은 다름 아닌 즐기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60세는 새로운 시작의 나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나이들의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